미친 듯이 감사하기 게임은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으면서 실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유용한지를 생각하며 그 기분 좋은 대상을 주시합니다. 그 대상에 초점을 오래 맞추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느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자신의 기분이 더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의 기분 좋은 느낌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현저하게 커지면 다시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또 다른 대상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어떤 것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더 높은 진동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대상에 초점을 오래 맞추고 있을수록 기분 좋은 느낌의 진동 파장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느낌의 진동을 더 오래 유지할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발산 중인 진동에 조화를 이루는 다른 생각, 경험, 사람, 그리고 물건들을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감사의 진동 상태에 있을 때 물리적 형상의 당신과 비물리적인 진정한 당신 사이에 가장 강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 존재, 즉 근원,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층 더 명료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당신의 진동 파장 안의 저항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저항이 낮아질수록 삶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이 연습을 자주 실행하면 할수록 더 높은 진동의 느낌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항을 불러오는 예전의 대화 경향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저항의 진동이 너무 강해지기 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대상을 더 많이 찾을수록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더 좋을수록 감사할 대상을 더 많이 찾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대상을 더욱 많이 찾을 때 당신의 기분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더욱더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할 대상을 더욱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이 긍정적인 생각들과 느낌들을 연달아 끌어오는 강력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당신은 매우 적은 시간과 노력만으로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는 기쁨 속에서 가슴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없는 이 경이로운 느낌 진동 안에서 당신은 크게 강화된 허용의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삶 속으로 쉽게 흘러들어오는 진동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는 좋아지고 더 좋아집니다. 이 게임을 시작할 때 자신의 진동이 이처럼 높은 상태에 충분히 가깝고
또 더 기분 좋은 상태로 쉽고 빠르게 도약할 수 있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감사하기 게임을 계속 하십시오. 설령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과 근원 에너지와의 연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을지라도 이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허용의 기술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망의 대상으로 확인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의 진동은 저항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습득한 저항이야말로 지금껏 바라는 것들을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해온 유일한 것입니다. 미친 듯이 감사하기를 실행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요청해온 것들을 삶 속으로 허용하는 상태가 되도록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실제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은 요청해 왔으며 근원은 예외 없이 응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감사를 느끼는 상태에서 근원이 응답한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한 초기엔 하루 중 특별히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의식적으로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동 상태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유지하는 데서 오는 유익함을 며칠 정도 즐기게 되면 이 게임이 단지 너무나 즐겁다는 이유로 당신은 매일 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이 게임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우체국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잘 지었어.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체국 직원들이 친절해서 마음에 들어.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저 엄마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저 사람이 입은 재킷은 참 멋져 보여.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어. 출근하는 길에 운전을 하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새로운 고속도로는 정말 훌륭해. 비가 오고 있지만 난 즐거워. 내 차가 믿음직해서 좋아. 나의 직장에 감사해. 당신은 감사할 어떤 대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 건물은 정말 잘 지었어. 예전 건물보다 주차장이 훨씬 넓어. 접수 창구가 예전보다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줄었어. 커다란 창문들 덕분에 환기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 이 새로운 고속도로는 정말 훌륭해. 신호등이 없어 속도를 낮출 필요가 없는 점이 마음에 들어. 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바깥 경치들이 너무 아름다워. 당신이 감사할 것들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되면 삶의 매일이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의 생각과 느낌이 당신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순수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종종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근원과 진동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순간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칭찬하고 있을 때, 또는 어떤 것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을 더 많이 가져다 주세요. 이러한 의도를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로 감사를 느끼고 있다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사랑이 감사보다 더 좋은 단어 아닌가요? 사랑이 비물리적 에너지를 좀 더 잘 묘사하는 말이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실제로 같은 진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움 또는 감사함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어들은 웰빙을 묘사하고 있지요. 감사하고자 하는 바람은 아주 좋은 시작 지점입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걸 더 많이 찾아낼수록 그것은 빠르게 그러한 경향성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감사함을 느끼기를 바랄 땐 곧바로 감사할 무언가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면 또다시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 속에서 실제로 미친 듯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보내며 성격이 괴팍하거나 시리에 차 있거나 또는 고통 속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향해 자신들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때 아마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표출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할 만큼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직시해야만 하고 그것에 대해 기분 좋게 느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기분 좋게 느껴지는 다른 것들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당신에게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들을 찾고 있을 때 당신은 항상 자신의 진동 주파수와 자신의 끌어당김 자력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 반응할 땐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단 당신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개가 차에 치였는지, 누가 이혼을 했는지, 누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당신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내가 기분 좋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결단을 내리고 감사할 대상을 의식적으로 찾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이제 당신이 주시하는 대상은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사의 대상물과 자신 사이에 회로를 구축한 것이죠. 따라서 감사할 더 많은 것들을 즉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이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진 오로지 자신이 에너지를 어떻게 흐르게 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기회나 운, 우연의 일치나 통계 숫자 또는 평균의 법칙 등에 의해 좌우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댄 미추광이 살인자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
당신은 자신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웰빙이 그 살인자의 행동에 달려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의 행복이 그 살인자의 행동에 달려있고 그를 통제할 수 없다면, 게다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데다 그를 잡아들일 경찰력도 충분하지 않다면 자신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당신의 불안감은 크게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비물리적 근원 에너지와 연결되는 일의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기는 그러한 연결을 이루기 위한 가장 쉽고도 빠른 길입니다. 만약 근원 에너지와 연결되고자 하는 소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대상을 매 시간 수십 가지 이상 찾아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슨 이유에서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적대시할 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방어적이 될 것입니다. 방어적이면서 동시에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감사하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곧바로 감사하게 될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당신은 감사의 대상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스스로 찾진 않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감사의 느낌을 갖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면 원하는 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미친 듯이 감사하기를 실행해 가고 있기에 원하지 않는 것을 쉽게 알아차려 원하는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태어날 때 원래 의도했던 실제적인 능숙한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삶은 내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지금에 관한 것입니다. 삶이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에너지를 어떻게 빚어내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죠.